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또 지승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찬욱 감독님 얘기인데요.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감독 열정을 말하다 책을 보면 박찬욱 감독님 인터뷰가 안 들어가 있는데 박찬욱 감독님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도 이제 많은 감독님들이 박찬욱 감독님에 대한 애정이나 존중, 그 다음에 약간의 질투, 그 당시만 해도 박찬욱 감독님은 한국 영화 감독으로서 가장 큰 별이셨기 때문에 그때 박찬욱 감독의 인터뷰가 안 들어간 게 아쉬웠는데 영화 감독을 말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김태용, 임상수, 박찬욱, 최동훈, 이송일, 박진표 감독님 인터뷰라는 이 책인데 여기 이제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워낙 바쁘셔가지고 인터뷰가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 준비하기 위해서 2달 정도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스스로는 이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하는 텍스트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서 충분히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해줬어. 최선을 다했어. 이럴 때는 좀 미련이 그 결과 헤어지더라도 좀 미련이 없을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모호필름이라는 박찬욱 감독님이 하는 영화사에서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3시에 이제 인터뷰가 끝났는데 제가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인터뷰가 좋으면 그 인터뷰한 기자하고 술을 한잔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심히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냥 아침에 일이 있다고 가셔가지고요. 그게 본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문자를 주셨어요. 사실 인터뷰가 좋아서 술 한잔 먹고 싶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이 있어서 가게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안심을 이제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 부분이라 안심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아마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하면 이제 올드보이 이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울트라 에디션이라고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비싼 건데 이걸 장만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박찬욱 감독님 여기다 사인도 받고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원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사실 일본 만화 내용 자체는 어떤 남자가 이유 없이 납치돼서 15년간 사설 감옥에 있다 이런 모티브를 빼고는 거의 그냥 재창작에 가까울 정도로 파워풀한 각색을 했는데 한간에서는 그리스 비극에 필적할 정도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이걸로 그래서 결국은 또 북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아서 이제 한국 영화의 위상을 좀 높이게 된 영화이기도 한데 그때 박찬욱 감독님은 도대체 언제 저렇게 책을 읽고 언제 저렇게 영화를 보고 그림도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조예가 깊으시고 그걸 영화에다 녹여내시는 솜씨가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그런 문화적인 것을 향유하시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젊으셨을 때는 지금은 이제 좀 아니지만 가정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일단 스포츠와 게임 이런 걸 안 한다. 일단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만 해도 스포츠 중계, 야구 중계 한번 보면 서너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하룻밤을 새는 게 다반사가 되는데 그거는 일부러 TV를 안 보고 스포츠를 안 보고 근데 이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자기 영화를 하기 위해서 영화에 투자하는 시간도 모자란데 한번 영화 찍으러 영화에서 대기하면서 케이블 TV를 틀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새 TV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역시 TV는 정말 영화를 찍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월드컵 때 또 재밌는 일화가 뭔가 몰려다니는 거 싫어하고 이런 데다가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일부러 이제 해외에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월드컵을 좀 피하자. 약간 들뜬 분위기가 난 불편하니. 그래가지고 이때쯤 들어오면 좀 잠잠해져 있겠지라고 들어왔는데 16강에 올라가지고 난리가 나. 그래서 괜히 들어왔나 이렇게 약간 이제 월드컵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박찬욱 감독님의 그런 모습이 참 또 귀엽기도 했고 그분의 가훈이 아니면 말고 이런 자꾸 이제 한국 사람한테 하면 된다 이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왜 자꾸 하면 된다라고 하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살면 좀 더 편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회사 이름이 모호필름이잖아요. 애매모호한 걸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 그러셔가지고요. 이게 또 영화 자체는 또 보면 올드보이에서도 장도리 액션 장면은 굉장히 외국에서도 유명한 장면인데 사실 좀 나이가 드신 최민식 배우가 그거를 찍느라고 엄청나게 체력적인 좀 소모가 있었고 그때 이제 디렉션을 주는 감독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더랍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박찬욱 감독이 저 사람 놀부다 그래가지고 놀부라고 불렀는데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아니 사실 굉장히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고 걱정해주는 척했는데 제 연기가 부족했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 현장이 힘들고 이럴 수 있는데 본인이 자랑하듯이 가장 분위기가 좋은 현장 본인은 배우들한테 화를 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예전에는 감독들이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었죠. 요즘 감독님들은 뭐 봉준호 감독님만 해도 아주 화가 나면 메가폰을 이제 의자에 딱 놓는 정도가 이제 아주 화가 나셨구나라고 이제 좀 알게 된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이분이 이제 영화를 사랑하시고 영화 사랑하는 걸로 치면 아마 박찬욱 감독님을 가장 1순위에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DVD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자랑과 험담이라는 모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잠깐 이제 모인 건데 뭐 박찬욱, 봉준호, 김지훈, 유승환, 뭐 임필성 감독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게 왜 자랑과 험담이냐면 김지훈 감독님은 평소에는 안 그러신데 이제 좀 친한 감독님들끼리만 모이면 좀 너스레를 때 나는 왜 이렇게 설렁설렁 찍어도 영화가 잘 나오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랑꾼이라고 막 저기 하고 박찬욱 감독님은 어디서 뭐 얘기 듣고 와가지고 야 어느 현장에서 누가 누굴 때렸대 그런 얘기를 막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걸 보면 화가 나시는 거죠. 영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본인의 현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만약에 뭐 MT 같은 걸 가갖고 단합대회 같은 걸 갔는데 술 먹고 약간의 주사를 부린다든가 이러면 설득해서 내보내고 자기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이 실패했기 때문에 세 번째 작품을 아마 이제 본인이 공동경비구역 JSA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세 번째까지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고 나면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못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던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가 흥행에도 성공하고 비평적으로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박찬욱 감독님한테 여쭤봤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올드보이로 칸 대상을 받았던 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던 게 그걸 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JSA는 내가 거의 이제 죽다 살아날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날 살려준 작품이고 올드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잘 살게 된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드보이 뭐 이런 작품도 만들고 이러셨으니까 사람들이 뭐 아니 박찬욱 감독님 정도 되면 다음 작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박찬욱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9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1980년대에는 배창호 감독 깊고 푸른 밤 뭐 등을 만든 배창호 감독님이 산업과 예술을 다 잡은 배창호의 시대였다. 근데 그분이 지금 영화를 만들길 힘들어 하시느냐. 그럼 나한테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작품 하나 만들고 있는 돈은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원래 젠틀하신 분이긴 하지만 자기가 연출부 막내한테까지 내가 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 이 친구가 제작사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제작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옛날 기억하고 저 사람 나한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 저 박찬욱 영화 구려 이러면 나한테 감독이 기회를 주지 않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이분의 영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절실하구나. JSA를 이렇게 첫 손으로 꼽는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한테 뭐가 있다. 그런 믿음과 자기 확신이 없으면 막막한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 박찬욱 감독님이 만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오프닝 시퀀스에서 조명 감독, 미술 감독, 배우 이런 이름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굉장히 독창적이라 영화제에서 해외 영화제에서 그 시퀀스를 보고 박수가 나왔다고, 영화를 시작하는데 박수를 쳤다고. 그게 어떤 의미였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자기하고 영화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선물 같은 걸로, 그 사람 만약에 미술 팀장 이름이 되게 멋지게 등장하면 그분뿐만이 아니라 미술 부원들도 뿌듯함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찍는 분들한테 주는 선물 같았다라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미술팀이 제일 고생했는데 자기네만 튀는 게 좀 꺼려졌는지 제일 자기가 보기에는 제일 평범한 그게 나왔다라고. 영화 한 사람이 참 되게 보면 순진하구나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건데 니네 것만 예쁘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참 마음들이 좀 부럽기도 했고요. 올드보이 얘기로 좀 돌아가자면 이 얘기가 뭔가 죄의식 같은데 천착하는 영화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 갇혀서 군만두만 일단 먹고 나서 이제 풀려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를 찾아가는 영화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분노의 감정으로 막 나가면 이 새끼를 어떻게 때려 죽이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악행일지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라고 악행일지를 15권 분량을 쓰는데 15권 쓰고도 자기가 왜 갇혀 있는지 그 사람의 상처를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이라는 게 좀 나도 보면 알게 모르게 누군가한테 저렇게 깊은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근데 박찬욱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15권 분량의 악행일지를 썼으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갈 거지 않습니까? 얘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혹시 너니 뭐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그것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영화가 이제 길어지니까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고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잘못해서 네가 혹시 나를 15년 동안 가둔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도 못하고 야 너 뭔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인생이 좀 아이러니하다는 좀 생각도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좀 약간 인터뷰할 때, 인터뷰를 너무 자주 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극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살인의 추억 원작이 날 보러 와요라는 연극인데 그 원작을 살려고 그랬는데 하루 차이로 놓쳤다고. 그랬더니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양반 원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잘 꾸며서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한테 여쭤봤죠. 봉준호 감독님은 박찬욱 감독님이 그런 걸 자꾸 꾸며서 얘기를 한다고 약간 과장하고 극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그 판권 구매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회사에서 누군가 갔는데 정말 며칠 차이로 이제 며칠 전에 봉준호 감독이 사갔다고. 그러니 그걸 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이제 관심사가 좀 이제 비슷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올드보이에서도 막 혀를 자르고 뭐 장도리 액션 나오고, 쓰리몬스터에서 컷이라는 영화를 보면 더 이 막 그냥 손가락을 뭐 자기 아내 손가락을 잘라갖고 믹서기에 넣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본인은 무서운 걸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냐고 이렇게 이렇게 잔인한 영화를 찍으시면서. 그랬더니 소품인지 알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재치가 있으신 분인데 많은 좋은 작품을 남기셨죠 박찬욱 감독님이. 영국에서 TV 드라마도 만드셨고, 스토커라는 영화도 헐리우드에서 만드셨고, 뭐 아가씨라는 영화도 굉장히 평단과 관객들이 반응이 다 좋은 영화를 만드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화 만들어 주실 걸로 믿고 있고요. 박찬욱 감독님 다시 한번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